안녕하세요, 위원호스입니다. 자, 요새 거래량이 많이 좀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새 거래량을 좀 보면 100억대 언더, 그러니까 금액대가 작을수록 거래량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작은 건들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금액대 사이즈가 한 150억 정도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옥석이 가려지는 건물들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은행 지점장님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좀 하반기쯤은 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임대업 대출 시장은 이전 시장과 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임대업이 아닌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조하셔서 물건지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 사례입니다. 삼성동 마린빌딩이 거래가 됐고요. 삼성동 52-17번지, 매매금액 535억, 토지 평당가가 3억, 대지평수가 178평, 연면적이 950평으로 지상 3층, 지상 9층인 건물입니다. 청담동 6번 출구 앞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맞은편으로는 라클래시 신축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신축 아파트가 있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를 좀 찾아본다고 하면, 첫 번째, 청담동 6번 출구에서 한 100m도 안 되는 건물이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 내외관이 상당히 수려합니다. 최근에 건물 자재값이 정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신축 단가 비용이 정말 많이 올라갔죠. 건물이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들을 최근에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건축객이나 별다른 건축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테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건물 전체 연면적이 한 950평 정도 되는데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디컬 빌딩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원하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고 영순이잖아요. 근데 이 청담동에 대로변에 전체 병원이 쓰고 있다는 거는 또 이거 자체가 상당히 큰 밸류이기 때문에 임차사가 우량하다는 게 세 번째 셀링 포인트 같습니다. 이 건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는 사실 꽤 오래됐어요. 2022년도부터 건물이 나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뭐 650억, 뭐 580억, 570억, 그 다음에 이 가격까지 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정도 걸렸지만 쉽사리 시장에서는 바로바로 소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대체질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 500억대를 가지고 다른 건물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는 이 건물도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이 건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건물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매력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들은 단기간 내에 금액을 정말 많이 내리지 않는 이상은 빠르게 소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매각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소요가 됐고, 이 건물이 매각됐던 포인트는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코멘트는 건물의 테넌트나 건물의 입지나 이런 거는 다 괜찮지만 금액대 사이즈가 500억대 정도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차기 매수자한테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큰 차익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물입니다. 반포동 49-11번지가 거래됐고요. 매매금액 265억, 토지평당가가 1억 500만 원, 대지평 수가 250평, 연면적이 1100평, 지하 2층부터 6층이고 91년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88%로 여기가 3중 일반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38% 정도 이득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면 반포 미도 아파트 1차 바로 앞이죠. 그리고 여기가 3호 가던 사거리 쪽에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는 반포동에 사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학원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원가는 뭐 대치동 학원가, 그 다음에 뭐 동북권, 서북권, 뭐 중계동, 광장동 이런 쪽에 있지만 여기가 반포 미도 아파트 1차 부근으로 해서 여기 이면이 사이사이 3호 가든 사거리까지 학원으로 많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건물 또한 전체 웬만해서는 거의 다 학원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학원이죠. 여기도 학원이고요. 이 맞은편에 있는 건물도 학원이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도 다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좀 거래가 됐고, 건물이 용적률이 288%로 좀 받아서 연면적 가성비도 있고 앞쪽으로도 주차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지평수가 한 250평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반포동에 확실한 또 안정적인 임차수를 구성할 수 있어서 이 건물이 좀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여기 반포 미도 아파트가 1차, 2차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어서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다른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신축 아파트로 변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 부근도 전부 다 변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고, 바로 옆쪽으로도 삼풍 아파트가 추후에 재건축이 될 만한 요소도 있고 좀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쪽 양쪽으로 전부 다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항아리 상권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임차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단점으로는 아까 첫 번째 건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억대 이상 정도 되면 대체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정도 금액으로 송수도 갈 수도 있고요, 한남도 갈 수도 있고, 신사동도 갈 수도 있고, 청담도 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 건물이 매각될 만한 어떠한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줘야지만 차기 매수자가 나의 건물을 사갈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우량한 임차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건물에 나오는 인컴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비추어 봤을 때 나의 건물이 팔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오랫동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부근이 임차사의 밸류는 명확한데, 그렇다고 해서 임차료 수준이 엄청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차료 수준이 많이 높아지려면 주변에 재건축 이슈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학원 임차사들의 수요가 많이 몰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은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 163-12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이 252억, 대지평수가 150평, 연면적이 63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이고요. 2005년도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더 이상 건물에 손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자체도 287%로 여기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용적률을 거의 100%가량 받아서 한 두세 개 층 정도 이득을 본 건이죠. 이 건물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만한 용동 먹자시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논현역하고 신논현역 이쪽 한쪽 이면 사이를 용동 먹자시장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그 전에는 백종원 선생님 거리로 불렸죠. 백종원 선생님 거리라고 불린 이유는 이 거리로 한 집 건너서 백종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들이 많다라고 해서 백종원 거리라고 불렸습니다. 최근에는 백종원 선생님의 거의 임차사 거의 다 나갔고요. 지금은 새롭게 다른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린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팔린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가 요새 강남이라고 하면 오피스 공실률을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요. 오피스에 대한 건물들의 공급이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평균 임대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라는 건물들, 지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거의 다 공실입니다. 신사, 청담, 논현 상관없이 건물 자체가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균 임대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코비드 때 멸시했었던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에 대한 임차 수요는 여전히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 상권, 먹자 상권 등이 정말 많이 활발해지면서 평균 임대가가 올라가고, 평균 임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매각된 금액 자체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용동 먹자시장의 메인길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더 이상 지을 필요도 없고, 금액대는 200억대 중반이지만 단순 토지 평당가가 1억 7천 정도 되니까 좀 합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인컴도 한 6천만 원 이상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목표로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준수하게 잘 매입한 매매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양재동 314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이 124억이고요. 토지 평당가가 8,800, 대지평수 140평, 연면적이 476평,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이고요. 용적률이 270%예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270%니까 한 70%가량 이득을 받고 한 2개 층 정도 이득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양재 시민회수 2번 출구 이면에 위치한 이 북향 코너 건물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쪽 상권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강남 마지막 자락에 위치한 마지막 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위쪽으로는 양재역이 있고요. 이 다음 역으로는 양재 시민회수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활발한 상권은 양재역이 활발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재 시민회수역이 있지만, 여기는 밸류 있는 임차사들이 되게 많다거나 오피스 수요가 많다거나 메디컬 건물이 즐비한다거나 임차사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신분당선이잖아요. 아무래도 신분당선이다 보니까 경기권에 오는 회사들, 경기권에서 출퇴근하는 어떤 수요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자리매김해야 될 회사들이 양재역이나 양재 시민회수 쪽으로 많이 몰려요. 왜냐면 강남역 쪽으로 가게 되면 한 평당 NOC가 너무나도 비싸고 회사 자체에서도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양재역이나 이 신분당선 부근인 양재 시민회수부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한 주체도 투자 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저는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내가 매달 내는 월세보다 대출이자를 내는 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나만의 사옥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자산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 회사만의 사옥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시너지이기 때문에 사옥으로 매입했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게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한다면 양재 시민의 숲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이 다 공사가 완료돼서 정말 좋은 임차사가 들어와서 수익률이 잘 세팅되지 않는 이상은 매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은 투자자가 매입했다면 조금 다소 아쉽지만 사업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좋은 매매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청담동 39-7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 99억 5천만 원이고요. 토지 평당가가 1억 3,600만 원이에요. 토지 평수가 73평, 연면적이 199평이고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 1996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위치는 강남구청역 4번 출구에 나와서 쭉 올라오다 보면 한 도보로 한 150m 정도 이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양면 코너로 돼 있어서 건물을 포함한 양쪽이 전부 다 길이 나뉘어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고요. 이 건물의 시장에 나온 지는 조금 됐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히스토리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 건물을 매각한 매도인은 2021년도에 이 건물을 102억에 매입을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5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99억 5천 정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매입했을 때 취득세가 거의 5% 들어가니까 한 5억 정도가 발생했고,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레버리지를 또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 그 다음에 뭐 건물 매입할 때 매각할 때 발생한 수수료 등을 고안을 했을 때 한 10억 가까이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신 건이에요.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120억 정도의 시장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한 100억, 그 다음에 90억 정도까지도 트라이가 됐다가 90억에서 95억 정도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좀 많은 경쟁으로 인해서 99억 5천 정도까지 금액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도 저희 회사 내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이 검토를 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좀 낮은 금액으로 오퍼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쉽사리 거래가 안 됐고 쉽사리 결단을 마지막에 못 내린 이유는 뭐였냐면, 이 건물의 형태가 지금은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3층 4층이 주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나중에 다 명도를 하고 3층 4층을 주택인 부분을 다시 한번 다 대공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지하 1층하고 1층 일부를 제외하고 하나의 임차사다 보니까 통임대가 나가게 되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3층 4층이 예전의 주택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100억대에 매입을 했지만 나중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최소 15억 이상은 좀 발생할 거고, 그러면 나의 취득 원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가 이하로 건물을 매각하신 것 같고, 건물 매입하신 분도 단순히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1억 3,500 정도면 준수하게 매입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공사 비용이나 금융 비용을 다 감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취득 원가가 좀 올라가겠죠. 그럼 취득 원가 대비 이 건물에 나올 수 있는 인컴이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타당성 분석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사를 한 뒤에 취득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건물이 과연 좋은 가격에 자매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게 퀘스천 마크가 좀 그려졌기 때문에 패스했던 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청담동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세권이 좀 가깝고 건물의 도로에 접한 면이 좋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를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괜찮은 투자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역삼동 810-15번지고요. 매매 금액이 72억 5천만 원, 토지 평당가가 1억 3천, 대지 평수 56평, 연면적이 125평인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신노현역 옥자상권에 위치한 메인길 바로 이면이에요. 그래서 역세권하고 좀 가깝고 건물의 사이즈도 되게 작아서 나중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입지가 이쪽이 메인길인데 이쪽에 올라갔을 때부터 언덕길이 조금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언덕길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쪽 부근에 위치한 이 사이길에 위치한 이 건물이 좀 거래가 된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 된 건물이고, 이 건물도 한 차례 거래가 됐던 건물 중에 하나죠. 이 건물은 70억대 낮은 금액대 사이즈인데 신노현역 먹자상권이 워낙 상권이 두텁고 워낙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공실 리스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는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다만
요새 우리가 재건축 부지나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나 이런 건물들을 검토를 하실 때는 건축 비용이 많이 안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실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매입을 하셨을 때도 공사 비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셔서 취득 원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건물 또한 건축 자재값이나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던 금액보다 어느 정도 할인이 돼서 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입지적이나 금액대 사이즈로 봤을 때는 나름 안전마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매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건물로 좀 변모할지는 나중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매매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 271-14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액 72억, 토지 가격이 8,800만원, 대지평수 82평, 연면적 126평이고요. 이 선정릉역 1번 출구에 위치한 건물이고, 선정릉 1번 출구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이 북향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주변들 이면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 이 사이사이에 신축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된 건물이 이 건물이고, 나중에 이 건물도 신축을 해야겠죠. 근데 이쪽 이면에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최근에 선정릉역 부근이나 삼성 중량역 이면 이런 쪽들이 신축 공급이 정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대로 공실률이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주변에 지어진 건물들이나 공급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내 건물을 만약에 지어진다고 했을 때 임대가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해야 내 건물이 먼저 임차가 세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먼저 하시고 매입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신축된 건물이 배우 이다희 씨 건물이에요. 이다희 씨가 이 건물을 2023년도에 160억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평당 1억 7,800, 1억 7,500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다희 씨는 건물을 지어진 상태로 그대로 매입을 해가지고 임차를 한 4천만 원 정도 세팅했던 건물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코비드가 이제 막 끝나고 이 고금리 피크가 가기 전에 매입했던 사례다 보니까 좀 금액대가 지금 봤었을 때는 조금 비싸게 주고 매입했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 합리적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신축 공급량도 많아지고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조금 고평가되게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이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이 건물도 매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나중에 신축 원가 비용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최소 평당 한 1억 중반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어떻게 건물이 좀 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역삼동 721-28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이 62억이고 토지 평당가가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지평수가 50평, 연면적이 130평 정도 되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준공연도가 202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축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엔터테인먼트가 사용했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월 인컴이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 건물 들어오는 인컴 대비해서 수익률이 2% 중반 정도 좀 세팅이 됐던 건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건물의 위치는 여기가 센트필드 교차로거든요.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사이에 위치한, 여기 이면길에 위치한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셀링 포인트라고 하면 65대 작은 금액대 사이즈, 그리고 2024년도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다는 점, 비교적 합리적인 평당가, 어느 정도 임대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인컴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거래가 됐던 것 같고요. 매입하셨던 분도 60억대에 요새 신축된 건물을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강남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맞게끔 잘 매입한 사례 같고, 나중에 이 건물이 임차사가 전부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와 있는 임차사의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 미니멈하고 맥스하고 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나는 합리적으로 임대도 세팅이 됐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매매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초동 1698-14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서초동 아크로 빌딩이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이 53억 7천만 원, 토지 평당가가 1억 700만 원, 대지평수 50평, 연면적이 181평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71%예요. 그리고 용적률도 215%로 준수하게 잘 받았던 건물 중에 하나고요. 연면적이 180평이고 대지평수가 50평이다 보니까 연면적 가성비가 상당히 있는 건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위치는 교대역 위쪽에 위치해 있고 상풍 아파트 입구 쪽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아리 상권, 그 다음에 교대역 역세권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고, 이 건물이에요.
이거 보시면 실제로 가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기가 로드뷰상에 보이는 언덕길보다 상당히 더 가팔라요. 그래서 차량 인아웃하기도 되게 어렵고 걸어오는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사이에 언덕길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가성비 있게 컴팩트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건폐율도 70% 이상이다 보니까 대지평수는 50평인데 건축 면적이 작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70% 이상 받아서 한 층의 건축 면적이 30평 정도 확보가 돼서 웬만한 임차사는 다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가성비가 조금 있고, 이 건물의 무엇보다 장점은 이 주차장이 자주시라고 되어 있어서 상층부 임대 걱정이 크게 없다라는 점이고, 이 건물의 공용 로비나 엘리베이터도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건물 내외관 리모델링을 정말 대수선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인테리어만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시장에 나와 있는 지 얼마 안 돼서 한 2달도 안 돼서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55억 정도에 나왔다가 50억까지 트라이가 됐다가 그 이후에 경쟁이 붙어서 53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던 것 같고요. 이 건물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전체 명도 조건이 아닌 전부 다 승계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건물 소유주분이 너무나도 착하신 분이어서 낮은 임대료로 한 번도 임대료를 안 올리고 계속 임차사를 갱신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임대료로는 내가 대출 받고 이자 내기에도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명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몇 번이나 요청을 드렸었는데 명도 조건이 아닌 승계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거래가 됐던 것 같고, 또 재밌는 점은 이 건물을 매각하신 매도인분이 이 건물을 2003년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뭐 한 자리 숫자로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을 받았다가 지금은 20년 정도 지난 뒤에 50억대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 매각한 투자 사례라고 볼 수도 있고, 50억대에 교대역 역세권에 그 다음에 바로 앞으로는 또 삼풍 아파트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 밀집력 상권도 있고 교대역 역세권도 있고 금액대 사이즈, 그 다음에 건물 형태가 지하 1층부터 좀 6층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정말 잘 매입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똑같은 금액대를 가지고 나머지 건물들을 검토를 하더라도 웬만하게 괜찮은 건물들이 많이 없거든요. 이 작은 대 사이즈에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도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퍼부부터 좀 해놓자 라는 심정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면 정말 잘 매입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5월 넷째 주 매매사를 좀 다뤄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매매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른 매매사례가 궁금하다고 하면 저희 인스타그램에 위어너스 오피셜로 검색을 하시면 인스타그램으로 첫 번째 전달해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매매사례를 간단하게 글로만 좀 읽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이 건물이 왜 매각이 됐는지 좀 글을 올리고 블로그에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서 궁금하시다 싶으면 직접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매입이나 매각 관련돼서 좀 상담을 나눠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보기란 눌러서 문의를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어너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